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루이지님과 용짱님이 이렇게 이번에 또 큰 금액을 슈퍼땡스 후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 정말 깊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상과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단타로 들어오셨거나 현금이 없으시다면 BNKU 같은 은행주들은 지금 수익 실현하시거나 그 수익 실현하신 돈으로 TMF 추매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새벽에 드렸는데요. 근데 하필 이게 또 바로 어제 BNKU가 간만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오름폭에 비하면 단순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참 불안한 예상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새벽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고 TMF로 갈아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BNKU는 하락했지만 TMF는 간만에 상승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어제 나스닥은 0.8%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그 전날 장후에 있었던 테슬라의 마진율 감소가 시장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장 분위기에 안 좋은 먹구름을 몰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며 마무리했고요.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내용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주들도 실적 발표를 연달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TSMC는 이번에도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주가도 좋게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런데 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거슬립니다. PC와 스마트폰이 계속 부진하다고 밝히면서 다음 분기 매출 예상을 애널리스트들의 161억 달러보다도 더 낮은 152억에서 160억 달러로 전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기업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예상치를 범위를 정해서 내놓을 때는요, 결국 그 낮은 수치가 본인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TSMC처럼 다음 분기 실적을 152억 달러와 160억 달러 사이라고 제시를 했다는 건 그냥 152억 달러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사실 좀 많이 낮아진 거죠. TSMC의 이런 매출 둔화는 향후 애플, 엔비디아, AMD, 인텔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수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램리서치도 마찬가지로 1분기까지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다음 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안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르는 걸 보면서 반도체 섹터가 정말 계속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은행들은 안 좋았습니다. 자이언은행의 예금이 전분기 대비 3%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를 했고요. 갑자기 확 줄어든 예금을 메꾸기 위해서 연방주택대부은행에 모기지 채권을 맡기고 돈을 많이 빌렸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결국 시장에 불안함을 몰고 왔습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지역은행들은 전체가 다 살아난다기보다는 살아남는 곳들만 살아남고 상황이 안 좋아서 도태되는 곳들은 계속 도태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선 은행 예금 이탈 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몇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요. 얼마 전에 세금 신고 마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은행 계좌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예금이 더욱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중소형 지역은행들 입장에선 안 좋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이것 때문에 어제 대형주들까지 주가가 끌어내려졌다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어제는 은행 섹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만 보니까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 80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곳이 78%,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온 곳은 60%로 줄었어요.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잘 나온 곳이 90%였고 매출이 잘 나온 곳이 63%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겁니다. 실적 시즌에 스타트를 끊었던 대형은행들이 워낙 잘 나와서 그랬지 사실 다른 산업군들의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차 말했지만 지금의 이런 이익 예상치와 매출 예상치는 이미 낮추고 낮춰진 예상치입니다. 근데 이거조차 제대로 못 넘긴다는 거는 확실히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어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게 경제적 이익과 상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뒀습니다. 안보가 경제보다도 무조건 최우선이라는 거죠. 중국과는 계속 안 좋은 분위기를 대놓고 이어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을 리 없었고요. 여기에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도 전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000건 늘면서 24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속으로 늘어난 건데요. 참고로 JP모건에서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25만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만 건을 넘는 상태가 몇 달간 지속되면 이건 경기 침체라는 건데요. 지금 근데 벌써 24만 5천 건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온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을 향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6만 1천 건이나 늘어나면서 187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정도면 2021년 11월 이후의 최고 수치인데요. 역시나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한 4월 제조업 활동 지수가 엄청난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1.3이 나왔는데요. 전월인 마이너스 23.2보다도 더 크게 떨어졌고 예상치인 마이너스 19.2보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고 지금 10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은 변동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채권에 투자하며 경기 침체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선 좋은 신호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건 며칠 전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엄청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래서 웃긴 게 필라델피아와 뉴욕이 멀리 떨어진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딱 붙어있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건 약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고 향후 추가로 발표되는 자료들을 좀 더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3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1.2% 하락한 108.4를 기록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올해 중순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악재가 거쳤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결국 최근 발표되는 모든 경기 지표들은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물론 경기 침체가 아주 약하게 쥐도새도 모르게 지나갈 확률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숏을 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존 TQQQ 물량은 계속 들고 있을 예정인데요.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경기 침체가 올 상황 역시 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너무 위험한 도박을 걸기보다는 하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상방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가늠조차 안 되는, 아무리 못 가봐야 본전인, 말 그대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장 잘 어울리는 TMF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샘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늘구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세로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테루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예벤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당근판님 맥도날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대박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J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사바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호숙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탐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바나나 우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황병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더그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YB 디지털 랩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우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상상이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현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피터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와사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주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나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검은베레 21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